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당신을 때리나요?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 괴롭히나요?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나요?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면은 남편이 당신에게 집을 나가 아니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남편은 요구하나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남편이 허락 없이 동전 하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본인의 신분증이나 여권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 반격한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뺀 여자 김예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온 쌤 김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확진 여자 장지연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분이 계신데 한국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도 잘 정착하지 못해서 얼마 전 다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이력도 없고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사진을 찍어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정폭력으로 어떤 도움을 드리기에 조금 많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증거 자료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가정폭력 증거 수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한국에서는 단 한 번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진단서를 끊으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많은 이주 여성분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자신의 몸에 남은 멍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만 남겨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명확히 남편의 추후에 처벌을 한다거나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때 꼭 유리한 것이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맞았을 때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멍들이 생겼고 아니면 이렇게 다쳤고 라고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를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남편이 뭐 내가 잘하면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게 될 때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의 양육권, 친권, 그리고 이주 여성의 체류권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꼭 진단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을 때 지금 당장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가 좀 두렵다고 하시면은 그 사진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셔야 되는데 뭐 일기라던가 아니면은 문자라던가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과 어떠한 환경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메모를 같이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혼이나 아니면 남편의 폭력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여태까지 얘기한 그 부분에서는 한국말 잘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병원 가서 뭐 자기가 이러이러한 맞았다 그리고 진단서도 끊어달라라고 그거는 한국어가 문제가 없으면은 되는데 근데 한국어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대체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12 긴급 신고 앱은
납치, 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12 긴급 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등록되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방식은 긴급 문자 신고와 긴급 전화 신고입니다. 긴급 문자 또는 긴급 전화 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현재 위치 정보와 가입 시 입력한 사용자 정보가 112 종합신고센터로 전송됩니다. 일반 문자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고 신고 내용을 입력 후 전송을 누르면 신고자가 기재한 내용과 신고자 위치 정보 등이 전송됩니다. 사용자 정보는 긴급 신고 시 112 종합신고센터로 전송되는 정보이니 꼭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 자료 수집할 때 녹음이나 동영상 찍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 파일이나 나의 목소리가 들어간 동영상 파일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이 있다면 훨씬 도움을 받기가 유리하시죠. 근데 이 많은 이주 여성분들이 가정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랑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친권을 내가 갖고 올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이주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박수로 하나, 둘, 셋! 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10년 한국에서 사는 소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속소리아 씨를 모신 이유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모셨거든요.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권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양육권은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녀의 여권 만들 때, 비자 연장할 때, 외국인 갈 때, 통화할 때, 수술할 때, 이사할 때, 보험이나 적금 관련해서 결정할 때 친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육권이랑 면접 교섭권은 언제 필요하나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의 양육권이 반드시 결혼 이주 여성한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권이 이주 여성에게 없다면은 체류 연장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권이 남편한테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과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아이가 보고 싶을 때 반드시 남편한테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해요. 내가 엄마이긴 하지만 남편의 허락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남편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라는 게 그러면 법적으로 남편이 신고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유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이혼할 때 이주 여성이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스리아 씨, 오늘 특별하게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음에 또 봬요. 예! 그럼 그 싸웠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냐 했더니 그 본인이 그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신고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근데 경찰서까지